네, 계속해서 음식료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올해 상반기 뜨거웠던 음식료주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식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 조정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6월 이후로 좀 소비 침체가 좀 현실화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7월, 8월까지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좀 주가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세였었고,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수출이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뭐 1분기뿐만이 아니라 4월, 5월 굉장히 이 수출의 좀 증가세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세를 이끄는 좀 견인한 이런 모습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6월부터는 약간 이제 수출의 증가세가 조금 둔화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7월 그리고 8월 어떻게 보면 좀 전월 대비 이제 수출 실적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겹치면서 최근까지 조금 이제 조정세가 조금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음식료주들 주가 조정, 소비 침체 현실화에다가 수출이 6월부터 조금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주가 조정의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털 아직 뭐 그렇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좀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도 있던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의 의견을 조금 가지고는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상반기에 이 K푸드 관련된 이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지만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단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장기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업종의 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상반기에는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죠. 그래서 뭐 정말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월 수출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사실은 전년 대비로는 굉장히 좀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6월 이후에 좀 전월 대비의 상승폭이 조금 적어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7, 8월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조업 일수도 조금 적고 뭐 휴가 기간도 겹치고 그러니까 이런 좀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과거에도 사실은 늘 음식료품의 7, 8월 수출 실적은 좀 1년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낮은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 K푸드의 수출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들에는 좀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일시적인 조정을 저는 좀 매수 기회로 좀 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K푸드의 수출 스토리 자체에는 지금 뭐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이제부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개별 기업 얘기 그래서 해보겠는데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 최선호주로 농심 꼽아주셨는데 보니까 오뚜기, 삼양식품과 달리 좀 상반기에 부진한 성적표 나왔습니다. 실적 엇갈린 이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정부의 이 물가 안정 기조가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이제 식품 기업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요. 네. 농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라면 가격을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가격 인하라기보다는 뭐 1+1이라든지 2+1 같은 판촉 행사를 좀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판매 관리비가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이 경쟁 업체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삼양식품 대비해서는 뭔가 이제 해외 매출 비중 정도가 조금 낮은 부분 그리고 이제 오뚜기 대비해서는 오뚜기는 또 이제 종합 식품 업체이다 보니까 네. 이 뭔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원재료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 대비로나 그리고 이제 이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로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었던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농심 경쟁업체 대비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연구원님께서는 농심 주가 반등 기대할 수 있다. 그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던데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공시가 좀 여러 개가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변화는 사실 이제 뭐 농심 그리고 이제 국내 라면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경영을 조금 해왔습니다. 뭐 투자 설비를 뭐 확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글로벌 확장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경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해외 매출에 대한 이 성장률이 그렇게 좀 높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생산 설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달에 물류센터를 짓겠다. 이제 이런 공시도 했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수출 전용 공장을 좀 짓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에는 거의 17년 만에 짓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제 4분기 때는 아마 이제 미국의 이 공장 내에 좀 신규 라인이 하나 더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바뀌려는 모습들을 조금 보이면서 확실히 이제 외형 성장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농심이 국내외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또 최선우조로 꼽아주고 계시는 기업이 CJ 제일제당. 주가는 보니까 고점 대비 역시 좀 내려와 있는데 어떤 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뭐 제일제당은 이 소비 경기가 워낙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좀 판매량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나 뭐 거의 뭐 1년 반, 2년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인 이 쿠팡과 좀 이 갈등 때문에 거래가 중단됐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7월, 8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금 이런 갈등이 조금 봉합이 되면서 거래가 좀 재개되는 이런 모습들도 조금 나왔었고요. 뭐 국내외 이제 내식 수요 증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최근에 환율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원화도 좀 강세로 돌아섰고 특히나 이제 이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설탕이거든요. 이 설탕도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조금 떨어지면서 이러면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원가 부담이 굉장히 완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판매량은 견조하고 원가 부담도 완화되고 다른 이제 업황도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와중에 이 비주력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이 선택과 집중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 기대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실망하긴 이르다. 이런 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 판매량 괜찮고 원가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아직은 실망이 이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료 중에서 상향식품이 상반기 뭐 주가 상승세가 대단했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실 지금 삼양식품 주가를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고점 대비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기록을 했었던 주가 수준을 조금 놓고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은 1분기에 사실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이후의 주가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한다, 혹은 이제 판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이후에 좀 매도를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주가상만 바뀌었지 실적에 뭔가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기본적인 것들이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하반기가 들어가면 상반기 대비해서는 이 수출 실적의 어떤 이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생산 설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내년 5월이 되어서 밀양의 이 공장이 또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이슈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캐파가 부족한 부분들은 오히려 좀 단가를 높여서 팔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수출을 좀 집중을 해서 좀 단가를 높여서 팔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캐파의 부족한 상태를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좀 극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저는 좀 적극적인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뭐 주가 끌어올린 것은 라면 수출 열풍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컸고 최근에는 뭐 남미,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중국 수출 뭐 전망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삼양식품의 해외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뭐 전 지역이 지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북미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회사가 뭐 작년부터 이제 월마트라든지 코스코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채널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입점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지역들이 뭐 이 입점률이 조금 높아진다고는 하더라도 뭐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그 아시안 푸드 업체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미국 현지에서의 입점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월마트, 코스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어떤 그 채널에 입점을 하기 위한 이런 성장 여력은 아직 좀 굉장히 좀 충분하다. 이렇게 일단 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미국에서의 성공을 좀 기반으로 삼아서 이 회사가 북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이 멕시코 쪽으로 지금 계속 좀 확장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5월 달에 이제 밀양 2공장이 만들어진다, 완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남미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이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단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이 지금 뭐 소비 경기 침체라든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들리는데요. 뭐 삼양식품의 실적은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삼양식품 자체의 실적은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한 지역, 특정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삼양식품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관심주로 꼽고 계시는데 2분기 호실적에도 주가는 좀 부진하고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롯데웰푸드는 뭐 K푸드 관련된 부분으로 좀 오른 부분들도 있지만 네. 폭염 수혜주로 조금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좀 덥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치가 좀 굉장히 높아졌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높아진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이런 모습이었었고 이게 이제 결국은 뭐 K푸드 수출이 최근에 좀 꺾이다 보니까 좀 이 동반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롯데웰푸드 높아진 기대치에 조금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제 저희가 하반기 이제 음식료주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되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상반기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랐고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반기에 상승분을 지금 이제 돌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K푸드에 관련된 스토리라고 함은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단기성 테마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선호한다.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푸드의 스토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 국면이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